네, 안녕하세요. 와일드카드의 카린입니다. 외국인 선수제, 아시아쿼터제, 하위권 팀과 상위권 팀의 간극을 줄이는데 전혀 역할을 못했었고 앞으로도 할 걸로 기대가 전혀 안 돼요. 근데 왜 관계자들은 이걸 하려고 하는지 이 속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증명했듯이 외국인 선수로는 해결이 안 나요. 김단비를 가지고 있던 신한은행도 모니크 커리가 했을 때 커리 몰빵 농구했어요. 근데 그래서 성적이 잘 났나?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몰빵 농구하는 하위권 팀들은 외국인 선수 몰빵 농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감독도 자기 목이 걸렸으니까 당장 이겨야 되고 목이 오면 기다려주지 않고 그럼 당장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그나마 승산 있는 외국인 선수한테 다 넘기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옆에서 외국인 선수한테 넘기는 것만 하면서 큰 선수들이 아니면 외국인 선수 때문에 벤치에만 앉아있던 선수들이 갑자기 국가대표 발탁됐다고 해결을 해. 그러면 얘가 뭘 해봤다고 해결하냐 이거예요. 불가능하죠. 우리나라의 국대 주력 멤버들을 먼저 볼게요. 지난 아시안게임 대표들을 보면 최고참 이경은, 김단비가 있었고요. 이들은 외인이 없던 단일 리그제에서 자리를 잡았던 선수들이에요. 특히 김단비는 퓨처스 리그의 최고 아웃풋이에요. 그 다음 중진으로는 강희슬, 신지현, 양인영, 진한, 안혜지. 강희슬 정도가 좀 특이한 거고요. 외국인 선수제가 있을 때도 자리를 잡았잖아요. 근데 강희슬은 제가 말했다시피 저는 WKBL 역사상 최고의 슈터라고 본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 되는 선수는 한 명씩은 나오긴 나와요. 그냥 그런 사례로 봐야겠고요. 신지현도 외인 선수제를 유지할 때는 25분 이상을 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외인이 폐지되고 나서 진짜 팀의 에이스로 자리매김을 한 선수죠. 뭐 강희슬도 이적한 건 그냥 넘어가자고요. 강희슬이 떠났어도 외인 선수제가 남아있었다면 진짜 에이스가 됐을까? 그렇지 않을 공산이 커요. 안혜지는, 이경은은 이적하고 김시호는 소풍 가면서 자리를 잡은 선수죠. 역시 외국인 선수제 축소 직후예요. OK저축은행 시절이잖아요. 양인영하고 진한은 먼저도 말했다시피 외국인 선수제가 폐지되면서 혹은 외국인 선수제가 축소되면서 1군에 겨우 발붙일 기회를 얻게 된 그런 선수들이에요. 그렇게 1군에서 기회를 얻게 되면서 재평가를 받게 되고 실전 경험을 쌓으면서 우리나라 센터 라인을 대체해준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발견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나라 꿀밑은 박지수 혼자 덩그러니죠. 이들이 선발되기 전에 직접 우리나라 국가대표 로스터를 보면 답이 나오실 거예요. 박지수, 박지현만 이례적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주목을 받던 이례적인 재능을 가진 선수들이고요. 강희슬이랑 비슷한 경우고 나머지는 강유림, 이소희, 이해란 전부 외국인 선수제가 사라지고 나서 20분씩 자리를 잡게 된 선수들이죠. 이해란은 아예 그때 데뷔를 했고요. 강유림 마찬가지고요. 이소희는 부상 때문에 슈팅핸드를 2번이나 바꿨는데 외인 선수제가 있었다면 기회가 있었을까? 비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나라 국가대표의 바로 직전 센터 라인을 보자고요. 박지수는 일단 논외로 둘게요. 역대급 재능이니까 논외로 두고 나면 박지수는 사기 캐릭이지. 그 키에 속공도 제일 빨리 뛰잖아요. 기록지가 기니까. 진한, 양인영이 들어오기 전에 누가 있었냐? 배혜윤이 마지막이에요. 김태현 선수도 잠깐 있었지만 김태현 선수를 진짜 박지수 5분 시기하는 목적으로만 뽑을 정도였어요. 왜? 그 정도로 누가 있는지도 모르겠으니까. 배혜윤도 마찬가지로 외인이 없던 시절에 우리은행에서 이미 자리를 잡았던 선수예요. 근데 외인제 부과할 이후에 기록을 확인해 보시면 역할이 확 줄어요. 양지 역시 신세계 때 이미 자리를 잡은 선수고요. 예, 배혜윤 직전이 바로 양지예요. 몇 번 선발됐던 곽주영이 있는데 곽주영은 양지하고 동기죠. KB 시절에는 정선화하고 김수현의 존재로, KDB 시절에는 신정자의 존재로 자리를 못 잡았는데 경기는 그래도 꾸준히 뛰던 선수예요. 왜? 외인이 없으니까. 딱 2번 대체로 국가대표에 선발됐던 김소담 역시 KDB 시절에는 외인의 존재로, KB 시절에는 박지수의 존재로 백업 센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백업으로 쓰기에는 넘치는 센터죠. 다른 팀, 뭐 신한이라든지 하나은큐라든지 가면 지금보다는 롤이 늘어난 선수예요. 근데 커리어 내내 제대로 된 실전 경험은 못 해왔고요. 그리고 외인 선수제가 있을 때 되게 주목을 받았던 이정현 선수나 정환아 선수나 4년 동안 소풍 갔다 왔죠. 곽주영이 정환아까지 있어가지고 경기를 못 뛰었는데 커리어 내내 제대로 된 실전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1군에서의 실전 경험하고 경기 체력이 동시에 쌓여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니까 발굴이 안 됐던 거죠. 곽주영, 양지 84년생, 배혜윤 89년생. 그 다음 세대가 95년생 양인영, 96년생 진한. 간격이 느껴지나요? 배혜윤하고 양인영이 6년 차이고요. 외국인 선수 제도를 신설하고 다시 축소하기까지 6년이에요. 양인영은 데뷔 당시에 이미 외국인 선수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전으로 자리 잡는 데까지 8년이 걸려요. 제대로 된 경험을 못 해보고 큰 거죠. 이는 진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포지션에서 봐도
외인 선수제의 존재로 자리를 잡는 데까지 10년이 걸린 최희진 같은 경우도 있었죠. 이런 선수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미리 떠나고 이런 경우가 많았죠. 근데 이 선수들한테 연차 찼다고 바로 해결을 해주길 바란다? 불가능하단 거예요. 언제 해봤어야지. 노세아만 되면서 뭐 해본 경험은 없고 뭐 고등학교 때 해본 걸 프로 1군에 들이밀 수는 없잖아요. 신한 시절 박혜민은 김단비의 후계자 소리를 듣던 유망주 3번 자원이었고요. 같은 포워드 자원이었던 양인영은 박신자컵에서 20득점 10리바운드를 해도 신한 팬들에게는 그냥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걸로 인식되던 선수예요. 박신자컵에서 그 정도는 그냥 해줘야지. 잘했다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정도가 되던 재능이었어요. 그런데 이 경기가 하나원큐하고 경기인데 하나원큐가 이때 나이가 되는 선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1군 멤버를 전부 다 썼는데도 강희슬은 이 경기에서 8득점밖에 못해요. 강희슬이 데뷔 3년차에 두 자릿수 득점하면서 3점슛 성공률은 무려 47%를 찍은 선수인데 그런데 맞대결 경기는 이랬어요. 물론 다른 포지션이었지만 강희슬이 팀 로스터 강한 골밑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양인영은 4번 자원으로 인식돼서 외인 둘 있죠. 신정자 있죠. 옛날에 하은주도 있었어요. 그리고 4번 가능한 김남비도 있다 보니까 기회를 못 잡았고 그래서 성장이 늦어졌다는 게 제 분석입니다. 실전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반면 슈터들은 비교적 자리를 빨리 잡아요. 왜냐면 외국인 선수를 슈터를 영입한 사례는 드물죠. 주얼 로이드라든지 트리샤 리프턴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고 샤데 유페턴도 있었지만 4번으로 썼고요. 뭐 이런 식이죠. 뭐 엘리샤 토마스 포워드지만 거의 뭐 센터나 마찬가지였죠. 임근배 감독은 토마스가 있으니까 자기가 너무 센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3점 연습하라고 배혜윤한테 주문했을 정도였죠. 근데 4번 자원으로 인식되면 4, 5번 자원들은 기회가 빨리 오지가 않아요. 정작 그 해당 시즌에 신한이 아득 불각을 뽑으면서 아득 불각의 기대에 되게 못 미쳤죠. 그러면서 교체를 했고 아예 불각을 빼버리고 곽주현, 양인영으로 포스트를 지킨 적이 있는데 그때 경기가 오히려 더 잘 돌아갔거든요. 재능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재능을 개화시킬 수 있는 무대가 있어서 그 실전 경험을 먹고 성장해야 되는 건데 그럴 기회가 없는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해당 시즌에 양인영은 삼성으로 이적하는데 삼성으로 이적하자마자 퓨처스 경기 중에 발목 부상을 당해요. 발은 아직도 양인영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그 경기 보고 있다가 큰일 났다 했던 게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걸 봤기 때문에 제가 양인영은 될 것 같은데 진짜 안 풀린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 복귀하고 나서도 외인 있죠, 배혜윤 있죠, 허윤자도 있었죠. 그러니까 발붙일 데가 없었죠. 그 이후에는 나중에 수훈 인터뷰를 하는 경기도 있고 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기회가 오기는 어려운 환경이었죠. 배혜윤은 그때 완전 전성기 모드였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경쟁에서 이겨내야지 그건 솔직히 무리가 있죠. 재능의 차이도 있고 실전 감각의 차이도 있고 이건 진짜 무시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양인영 인생의 반전은 외국인 선수제가 축소되면서 나타나고 마땅한 센터 자원이 없던 하나원큐가 외국인 선수제 전면 폐지를 앞두고 양인영을 영입하면서 양인영 인생의 드라마는 펼쳐집니다. 그러면서 처음 성인 국대도 합류하게 된 거죠. 그 이전까지는 왜 안 뽑혔다? 양지 은퇴하고 나서도 왜? 얼마큼 하는지를 볼 기회가 없던 거죠. 그러니까 뽑을 수가 없는 거죠. 국가대표에 승선하고 나서 21년 아시안컵에서는 중국전에서 2점 야투 66.7%로 12득점, 최다 득점 활약을 했고요. 물론 경기는 졌어요. 경기는 크게 졌지만 이게 마지막 경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출전했다고도 보이는데 월드컵에서는 김소담, 진한하고 셋이 돌아가면서 했지만 존쿠엘 존스를 상대하는데 양인영이 선수들 많이 비난하는 DC에서도 양인영한테 판정 승을 줘요. 그 정도 활약을 했고 지난 아시안컵 실패를 하긴 했지만 그 실패 요인 중에서도 기자들도 꼽는 게 뭐냐, 야투율 73.3%, 4.8득점에 0.4 블록슛, 이거를 10분 뛰면서 해냈던 양인영을 10분밖에 기용하지 않았다, 이걸 실패 요인으로 뽑기도 할 정도예요. 월드컵에서도 14분 뛰면서 4.2득점에 야투율 47.6%, 이 정도면 되게 준수한 야투율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블록슛 하나, 14분에 하나. 김한별의 대체로 선발되기 시작했던 진한 역시도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8득점, 4.3 리바운드, 20분 정도 그 이하밖에 출전을 안 했는데도 되게 준수한 활약을 해줬고, 이들은 외국인 선수제가 축소되면서 기회를 얻게 됨에 따라서 그 발굴이 됐고 어느 정도 하는지가 확인돼서 대표팀에 합류하면서 그 이전 센터들의 공백을 메워준 선수들이죠. 경기력을 강화하려면 먼저 국내 선수 풀을 강화해서 우수한 인재가 나올 확률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엔
이 인재들이 제대로 클 수 있는 환경이 먼저예요. 지금처럼 뭐 부상당해서 못 뛰는데 일단 라인업은 해야 되니까 서 있다가 나오고 이런 환경에서 커가지고 뭘 배워요? 당연히 못 배우죠. 그러니까 프로 와서 다시 배워야 되는 거죠. 일본의 남자 리그 같은 경우엔 외인이 많은데 그게 왜 그러냐? 걔들은 왜 잘 되냐? 팀 수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1부 리그 팀만 해도 거의 3배가 있고요. 1부 리그 팀 숫자만큼 2부, 3부 리그가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에 남자 선수는 8만 명이 있어요. 8만 명 중에서 일본 리그 1군 주전자리 이미 프로에 입단한 선수들은 그 8만 명의 경쟁률을 이미 뚫은 선수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양질의 선수들이 계속 나오고 그런 선수들은 외인제가 있어도 그 속에서 경쟁을 할 만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이미 고등학교 시절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올라왔기 때문인 거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선수가 3만 명인 줄 알았는데 통계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5만 명이더라고요. 5만 명 있는데 이 중에서 12명 뽑으면 뽑는 거라 우리나라 5, 60명 뛰는 거에서 12명 뽑는 거라 같아요. 당연히 거기서 뽑히는 경험을 한 선수들은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올라온 선수들이고 우리나라는 대충 다른 선수보다 좀 재능만 있으면 그냥 뽑히는 거죠. 그냥 경쟁이 없죠. 그래서 개선을 하려면 학교부터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안 하려고 그래. 지금 이 상황에서 외인이 한 자리 더 생기면은 그냥 취업난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농구 선수들 되게 많이 버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한철 장사고요. 20대 때 한철 장사고요. 30대 때까지 하는 선수 별로 없고요. 억대 연봉 진짜 소수고요. 그럼 나머지 선수들은 최저 받다가 5년 이내에 다 끝나요. 근데 그 최저라고 해서 직장인들 최저 연봉이랑 똑같이 계산하면 안 되는 게 개인 사업자라서 4대 보험이나 퇴직금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차피 그런 데다가 금방 나와야 되는 데다가 자리까지 줄어들어서 오래 하기 더 힘들다 그러면 진작에 딴 길 알아보러 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프로에 이미 데뷔를 했다가도 자기 다른 길 찾으러 간 이지우 같은 경우는 학위가 있고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쉬웠던 경우고 그게 없는데도 최희샘하고 김시용 같은 경우는 우물파로 갔었죠. 갔는데 솔직히 이지호하고 다른 게 이지호처럼 학위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결국엔 돌아온 거지. 그리고 돌아올 때 다시 받아준 이유 그만한 선수가 또 나오지 않기 때문에